담배 심리학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15년 담배값이 2,000원이 올랐는데요. 중요한 것은 금연 구역도 많이 이제 늘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건물 앞이 금연 지역이 아닌데 담배 피는 것에 건물주랑 이제 싸워서 서로 문제가 됐던 어떤 사건들도 많이 기사에 오르내리고 합니다. 어쨌든 담배 피는 사람들과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의 이 관계도 중요하고, 어찌됐든 이 담배라는 것에 왜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고, 분명히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너는 담배 펴야 돼, 담배 피는 사람으로 커야 돼, 담배 한번 펴봐, 좋아 라고 부모님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부모 중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카피하게 하는 거죠. 사실 범죄 심리학에서 부모의 모습을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는 것은 카피라 하지만, 그냥 모방을 하는 거지만, 그걸 범죄로 옮겨가거나 모방 범죄를 하게 되면 카피캣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카피, 모방, 캣, 고양이, 그러니까 모방 고양이, 모방 범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담배를 가지고 뭔가 어떤 상대방을 아프게 하거나, 우리가 막 이렇게 담배 분명히 뜨거운 앞부분을 상대방에게 아프게 해서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청소년 중에서도.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어떤 누구는 담배를 펴도 중독되지 않았고 안 피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이 경험이 있었는데도 또 찾고 찾게 되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태어나서 최초로 하게 되는 선 경험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상관계라는 심리학 안에서의 영역이 있는데요. 인간이 최초로 대인관계를 누구랑 합니까? 당연히 태어나면 엄마와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누구나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그러면 vertebrate, 척추 동물로 태어났지만 척추를 사용할 수 없어요. 목도 못 가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목을 가눠줘서 젖을 물려야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엄마 없으면 죽는 개념은 인간 아기밖에 없습니다. 실제 동물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기면서 자생을 하죠. 근데 엄마 없으면 죽는 거는 오직 인간의 아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사실 아이들을 키울 때 36개월쯤까지 얘는 나 아니면 죽어 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과 사, 죽음과 사는 것, 이것을 아이들한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발전돼서 소유 심리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 거다, 나 없으면 죽는다 라는 너무나 밀착된 애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살 이후에 아이가 이제 사회성을 가져야 되고, 주변의 친구의 교류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에 다른 영역을 오직 엄마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친구들, 아이가 사귀게 되는 친구들의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서 어머니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유 심리의 최악이 되어버립니다. 어찌되었던 돌아와서 아이는 최초의 대인 관계를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입술로 하게 됩니다. 입술. 그래서 입술이라는 영역이, 모유를 우리가 잘 먹었냐 안 먹었냐는 엄마가 주는 모유가 몸에 건강도 주지만 실제로 모유를 통해서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착 관계를 충분하게 모유를 먹으면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로우 실험에서 보면 아기 원숭이를 아주 딱딱한 철로 만든 엄마 원숭이를 둡니다. 왼쪽에는. 근데 철로 만들어서 딱딱하지만 그 안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영역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그 헝겊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엄마 또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있지만 딱딱한 것, 먹을 게 없지만 부드러운 것. 도대체 이 원숭이 새끼는 어디로 갈까요? 라는 그 실험이었거든요. 그때 놀라운 거는 이 새끼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철사 엄마 모양에 있는 바나나를 먹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부드러운 곳에 가서 안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애착이라는 것, 혹은 그 엄마와의 보살핌이라는 것, 포용이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사실 이 입술을 통해서 엄마 모유, 엄마 젖을 통해서 정말 편안함을 느끼고 실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첫 대인관계의 어떤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성을 사귀었을 때 실제 사랑해 라고 표현하거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몸을 비비지 않습니다. 꼭 우리는 뽀뽀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받죠. 그것도 2차 대인관계. 인간이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성과의 또 대인관계를 할 때 그때 최초의 대인관계를 했던 이 입술 영역의 심리가 그대로 또 전달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입술이라는 영역이 너무너무나 이 신경 자체가 그 뇌에 정보를 전달할 때 이 입쪽이 너무나 발달되고 너무 많은 몰려있는 이 기간, 그 기간을 우리가 구강기라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태어나서 1년 6개월 동안 기어다니고 뭔가 먹을 거나 지나가면서 뭔가 만져지는 건 전부 다 입으로 가져가죠. 왜냐하면 입을 통해서 뭔가 개념을 잡고 형성하고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강기라고 그러거든요. 입구자, 구강기. 그런 것처럼 이 입이라는 영역이 사실 뭔가를 인식하기에 첫 뭔가의 경험이 입으로 뭔가를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구강기 때 자꾸 너무 강압해서 뭔가 이제 입으로 가져갔을 때 너무 심하게 그 때리거나 혹은 강압해서 하지 못하게 했거나 이런 강압을 통해서 이 구강기 때 여기에다가 뭔가를 가져갈 때 힘들게 됐던 아기들은 충분하게 내가 뭔가 할 수도 있죠. 충분하게 입을 통해서 뭔가 인식하고 해야 되는데 이때 모유를 충분하게 입술을 통해서 안 했거나 뭔가를 내가 입으로 가져가려 할 때 엄마나 아빠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강압받았거나 그랬을 때 이 입술 영역이 불만족된 거죠. 만족이 안 되고 지나가면 이거를 고착기라 하는데 이게 불만족된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특히 생식기가 될 때 이 불만족된 영역들은 다시 한번 만족시키려 하는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담배를 필 때 다시 입 주변을 세게 빨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이 입 주변이 충분하게 입 쪽이 만족되었던 사람들은 다른 걸 당기거나 밥을 먹으면서 세게 당기는 거나 사실 그렇게 크게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렸을 때 불만족되었는데 뭔가를 빨아당기는 영역이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나타나는 거죠. 담배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담배에 사실 그 구강 쪽이 만족이 덜 됐던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채워주는 습관이 들면 사실 이거는 잘 금연이 안 되는 거죠. 담배 중독이 쉽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은 니코틴과 같은 이 담배 냄새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담배를 피는 사람들 주변에 혹은 담배를 지나가는데 한 번만 좀 맡았다면 그러면 담배 끊으려고 했던 사람도 그 냄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피게 되는 이 냄새 때문에 냄새도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금연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입 주변의 이 근육들을 다른 걸로, 담배가 아닌 다른 걸로 이미 많이 움직이게 해서 지치게 한다면 그렇다면 담배를 더 피려고 하는 그 욕구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초중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많이 시켜서 실제 담배를 배우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도 이 담배를 못 피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있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껌이나 아니면은 뭔가 심하게 빨아당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추파춥스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당겨져서 좀 힘을 빼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담배와 관련된 냄새를 내가 맡지 않도록 차단을 정하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찾거나 혹은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아로마 향 같은 그런 아로마 무슨 심리도 요즘에 많이 하곤 하는데, 그 내가 좋아하는 냄새들을 좀 한번 찾아가지고 내 주변에 혹은 내 옷에 이런 곳에 담배를 차단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냄새들을 내가 많이 맡는다면, 그러면 좋아하는 냄새를 구체적으로 찾는다면 담배라는 냄새를 내가 차단할 수 있는 또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책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중독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금연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대안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각적인 것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담배 피는 보는 것만 해도 나도 피고 싶습니다. 그거 이제 뇌 안에서 이제 중뇌라 그래가지고 대뇌, 중뇌, 소뇌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뇌가 있는데, 그 중뇌가 시각적인 것을 보고 식욕까지도 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뭔가 봤다 그러면 라면 먹고 싶습니다. 그만큼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는 게 중뇌인데, 어찌됐든 그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냄새도 차단하고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입 주변에 뭔가 힘을 이미 뺄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참으로 금연하기에 좋은 대안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